なんか高市さんが今まで見てきた政治とはちょっと違う雰囲気を出してくれているので、そこにちょっと期待して、入れました。冬はやっぱり初めてですね、こういう雪の中の選挙っていうのは。ただ選挙に行こうという今の政権をなんとか盛り上げようと思う。 지난 주말 중의원 선거에서 단독으로 316석을 확보한 일본 자민당. 전후 일본 정치사에선 최초입니다. 그 비결은 지난해 10월 취임 후 70% 내외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인기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퇴하겠다고 밝힌 게 효과적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총리 개인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자민당 일당 체제의 내각 구성으로 이어졌다는 건데요. 이번 선거 기간 폭설에도 다카이치를 보기 위해 유권자들이 몰려들었고 뜨거운 환호에 손목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무관심이 컸던 젊은 층과 여성들의 지지가 열렬합니다. 다카이치가 출연한 30초짜리 선거 공보는 공개 하루 만에 1억 뷰를 넘었고 다카이치 광팬을 지칭하는 사나마니아, 아이돌 팬 응원 문화 오시카스와 합친 사나카스 등 신조어도 나왔습니다. 다카이치의 매력이라면 특유의 꽂히는 직설 화법이 꼽히는데요. 私自身もワークライフバランスという言葉を捨てます。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働いて参ります。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먹힐 만한 대담한 발언도 인기에 한몫했습니다. サウジアラビアでは日本の漫画アニメが非常に人気だと伺いました。本日は進撃の巨人の有名なセリフを借りて私のスピーチの結びといたします。何？いいから黙って全部俺に投資しろ！ Just shut your mouth and invest everything in me. Japan is back. Invest in Japan. 직접 자기 가방을 들고 밤새워서 공부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죠. 다카이치가 무슨 지금 보수 강경이기 때문에 지지한다 이런 거는 너무 학자들의 해석이고 일종의 연예인 현상같이 하나의 아이돌이 돼버렸어요. 그런데다 엄청 성실해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마지메한 사람들이거든요.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슈퍼 여당으로 막강한 국정 동력을 얻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오는 2028년 참의원 선거까지 2년 남짓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카이치는 강한 일본이라는 야심과 함께 일본 경제의 재건이라는 해묵은 숙제 역시 안고 있는데요. 바로 다카이치가 외쳐온 슬로건의 실체입니다. 逃げません。ぶれません。決断します。日本列島を強く豊かに。 강하고 풍요롭게. 이 두 가지 목표에서 앞으로 2년간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달린 셈이죠. 일단 다카이치는 지난해 12월 생활안정, 물가 대응과 방위 강화에 추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기, 가스요금 보조, 휘발유 가격 인하, 아동수당, 소득세 부과기준 상승 등 친서민적인 정책들이 포함됐죠. 하지만 침체된 경기를 당장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는 적극 재정을 하겠다는 거고 금리를 낮추고 엔저를 용인하고 재정을 풀어서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잖아요. 소비세도 좀 낮춘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물가 대책을 원하는 아마 일본 유권자들한테는 약간 당황스러운 결과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 물가가 오르면 다카이치를 지지했던 상대적인 경제적 약자층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역설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국가 재정 악화를 경계하는 일부 유권자들의 움직임도 감지되는데요. 신흥정당 미라이가 돌풍을 일으키며 11석을 확보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래라는 정당은 단지 소비세 감세에 반대한다는 것으로 열 몇 석을 얻었어요. 다른 정당들은 전부 소비세 감세를 이야기했는데 딱 그 정당 하나만 소비세 감세에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도 합리적인 정당이라고 해서 열 몇 석을 얻은 거죠. 경제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권자가 다카이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견제일 수 있는 셈이죠. 이 경제 성과를 기다릴 새 없이 일본군 재무장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패전 이후 만든 일본 평화헌법 구조에는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군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방어만 한다는 뜻의 자위대가 있는 이유인데요. 실제로는 강한 육군은 양성할 수 없어도 스스로 지킨다는 취지로 강한 공군과 해군력을 길러왔습니다. 지금 전력만 봐도 일본의 군사력은 세계 8위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을 놀라게 한 기술력과 군의 정신력을 돌이켜보면 주변국들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의 군사 부담을 늘리려는 흐름 속에 한국과 일본의 국방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본은 미국의 강한 지지 아래 할 수 있는 한 무장 노력을 기울일 걸로 보입니다. 의원 시절 우리나라의 강경한 발언을 해 존재감을 드러냈던 다카이치는 총리가 된 뒤로는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도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고 중국과 각을 세우는 다카이치의 일본을 우군 삼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일본이 그 군사 역할을 확대한다고 해서 옛날같이 뭐 한국하고 차이가 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역할 분담이라는 것이 가능한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역할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외교적 과제로 특히 일본과 시장 규모를 함께 키우는 제안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여건이 미국 30조, 중국 20조, EU 20조 경제로 이제 블록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일은 내셔널 이코노미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건데 한일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적인 통합을 서둘러야 된다고 봐요. 이번 총선 압승 뒤 한국에 대한 다카이치의 의중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에 일단 드러날 걸로 보이는데요. 말뿐인 협력을 추구할지,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